네, 오늘도 아재론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이 나이가 되면 이 나이가 되면 또 웃긴데 뭐 여러분 중에서는 뭐 저보다 한 선배님도 계실 거고 조금 연 아래의 또래 분들 계시는데 아마 이제 어느 정도 뭐 어린 시절에는 제가 이제 할 얘기는 조금 뭐 주변에 어떤 또 돌아가시는 떠나가는 분들에 대한 어떤 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뭐 단순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조금 나이가 드신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조부모보다 한창 위에 분이 만약에 살아 계셨다면 뭐 왕할아버지, 뭐 왕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이런 어린 소식부터 조금씩 나이가 올라가면 뭐 할아버님, 할머님 조금 더 올라가면은 좀 주변에 혹은 친척분 중에 좀 나이가 있으신 작은 할아버지라든가 이렇게 좀 나이대가 좀 있으신 분들께서 이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조금씩 접하기 시작하죠. 조금 제가 점프를 해서 이제 제가 이제 40 언저리긴 한데 간간이 들려오는 소식이 저의 친구 혹은 친구라고 한다면 이제 그냥 같은 또래겠죠. 뭐 같은 학교에 다니던 친구 중에 어떤 한 친구가 이제 세상을 등졌다라는 소식을 드물게 듣는 케이스가 간혹 있습니다. 아마 제가 그 주인공이 될 뻔도 했지만 뭐 어쨌든 모르겠어요. 이거는 좀 특이한 케이스도 있겠지만 워낙 한국 사회가 어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케이스들도 있고 불의의 사고나 갑작스런 이제 질병일 수도 있으니까 아마 그런 소식을 간혹 듣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8년 전에 지금이 25년이니까 17년도에 제가 좀 많이 친했던 친구가 세상을 떠났고 지금 이제 8년이 정도가 지났습니다. 8년 차고 아직 뭐 개월 월 수로 따지면 조금 몇 개월 남았는데 예, 그때 당시에 27년도 한 5, 6월쯤에 제가 월까지는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어쨌든 8년이 됐는데 참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좀 울컥울컥하기도 하고 오늘 아침에도 갑자기 이제 그 친구가 생각이 나서 좀 음, 길에서 꼴값을 떨긴 했죠. 아직도 계속 좀 마음이 걸리는 부분들이 많아요. 어, 그 친구의 어떤 부고 소식을 듣고 장례식을 갔어야 됐는데 제가 그 당시에 정신적으로 좀 많이 무너진 것도 있고 좀 어, 황당하게도 어쨌든 장례식장을 가지 못했던 게 아직도 좀 마음에 걸리는 게 크더라고요. 지금 살면서 뭔가 눈물이 좀 날 만큼 어떤 슬픈 감정이 생기는 거는 아마 그 8년 전에 친구가 떠난 그 친구 녀석이 아니면은 별로 그렇게 울만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뭐 정말 옛날에 이제 영화 보다가 운 것도 거의 20년 가까이 돼가는 건데 이 친구만큼은 좀 슬픈 감정을 계속 예, 좀 저리게 만드는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구석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 친구랑 뭐 완전히 뭐 붙어 다녔던 친구냐? 뭐 초등학교 때는 정말 이제 진짜 골목 친구 같은 학교에 집도 가까우니까 우리 집에 와서 놀기도 하고 뭐 제가 그 친구 집에서 놀기도 하고 막 그랬었죠. 근데 중학교까지는 같은 학교긴 했는데 물론 이제 그래도 어울려 다니는 이제 친구들 무리기도 했지만 그렇게 이제 초등학교 때만큼은 또 아니었죠. 고등학교는 이제 다른 학교가 됐고 아예 대학은 이제 저는 서울로 가면서 거의 연락을 하고 지내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제 07학번이니까 그 당시는 이제 카카오톡 같은 경우가 아니고 뭐 메신저 기능을 이용했는데 메신저가 사실상 어떤 옛날 친구들이랑 연락하는 용도라기보다는 그 뭐 대학이면 대학 뭐 고등학교면은 뭐그 동아리 이런 연락 용도로 쓰는 경우다 보니까 막 연동해서 그던 이제 요즘의 SNS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죠. 그러던 중에 이제 그 친구가 서울 생활을 좀 하고 싶어 가지고 제가 살던 곳에 같이 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올라와서 살아라. 근데 우리가 내가 살던 원룸이 좀
거의 막장이다. 사람 살만한 곳은 아니다. 뭐 이렇게 미리 말은 했죠. 그래서 저도 월세를 뭐 나누지도 않았어요. 그냥 들어와서 살라. 월세를 받을 생각도 없었고 뭐 부담해 달라는 생각도 말도 안 했었고 그럴 생각 자체도 안 했어요.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때 한 3개월 정도 같이 살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군 입대를 하기 직전에였으니까 그때 3개월이 제가 이제까지 누군가 살았던 그 어떤 순간보다도 되게 편했고 엄청 재밌었습니다. 아마 그 다음이 호주에서 그 네팔 부부랑 살았었던 때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네팔 부부랑 사는 거는 약간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 친구랑 지내들면 그 친구들이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런 환경에 노출되면 사실상 완전 염가 가성비 엄청나게 좋은 홈스테이. 그 친구들이 뭐 네이티브랑 뭐 큰 차이라면은 뭐 토커티브한 그 그거 말고 뭐 영어가 발음이 뭐 호주식 발음이 아니라는 거 외에는 뭐 쓰는 문법이나 어휘는 완벽했죠. 아이엘츠 점수가 둘 다 아마 7점대 거의 수준이니까 6점대 7점대니까요. 뭐 아무튼 이 친구랑은 그냥 거의 같이 사는 게 뭐 숨쉬듯이 자연스러운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친구랑 왜 이렇게 편한지 아마 그 친구가 워낙 친화력이 좋고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는 친구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짓궂고 좀 장난기가 심한 거고 이제 그건 걔가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그걸 저를 잘 받아준 거죠. 어느 정도 편했냐면 그 친구가 내려가는 순간 저는 갑자기 엄청난 공허함을 느껴버려가지고 원래는 좀 더 일하다가 내려갈 생각이었는데 거의 거짓말 치듯이 내려갔어요. 그냥 이제 군대 갈 거라고 하면서 공익이었는데 네, 그랬습니다. 진짜 완전 도망치듯이 내려왔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그 친구는 제가 그 친구를 이제 생각하자면은 아마 친화력도 되게 좋았을 거고 주변에 아마 훨씬 좋은 친구들이 많았을 거예요. 또 애가 또 키도 훤칠한 편에다가 이목구비가 굉장히 이제 뚜렷해가지고 아마 여자들도 많아가지고 연애 경험도 꽤 있었을 거라 봅니다. 예, 제가 다 이게 추정하는 이유는 이상하게 그 친구에 대해서 서로 그 친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서로 뭔가 이런 거 저런 거를 막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둘이 있을 때 진짜 초등학교 무슨 골목 혹은 그때 당시 집에서 게임하듯이 놀듯이 그냥 골목놀이 하듯이 그냥 그런 그 순간에 우리 둘의 만남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냥 실없는 농담하거나 그날 겪었던 일 하고 얘기하거나 막 그 정도였지 뭐 이제까지 막 살아온 얘기를 한다던가 뭐그 고민을 얘기한다는 것보다는 그날 그날의 있었던 일 아니면 그 한 공간에서 장난치었던 일들 이런 것들을 공유했던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한 게 뭔가 다른 친구들이랑은 어떤 공통점이나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서로 간의 어떤 고민거리를 얘기한다던가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건데 마치 서로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과정. 근데 이 친구랑은 그냥 진짜 골목대장 놀이를 했던 느낌. 진짜 막말로 미역국에 초코 네스킥을 타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듯이 그 친구랑 그냥 만나면 초등학생이 되는 느낌이 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고 이 말을 녹음하기 전에 이제 글을 쓰다가 느꼈던 부분이었던 거예요. 좀 독특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고등학생 때 친구와는 또 다른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던 친구라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다가 이제 한참을 지나서 이제 다시 이제 그 친구가 좋아했던 게 뭐 아마 중간에 있었던 것 같기 중간에 한 번 있었네요. 공익 과정에서 전 제주도에 있었으니까 그때도 잠깐이었는데 이제 한참 후에 제가 이제 해외 이민을 다 실패하고 거의 뭐 폐인 상태로 제주에 있을 때 이제 그 친구도 약간의 방황을 하고 있었지만 저보다는 이제 옵션이 좋았어요. 일단 아는 처형분이 이제 은행 이제 취업을 할 수 있으니까 올라오라고 이렇게 하길래 야 올라가라 야 그건 좋은 옵션이다 했는데 뭐 그거 잠깐 얘기고 또 그 친구 집에 놀러 가서 고기 굽고 술 마시고 또 취한 상태로 또 잠들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루를 보냈죠. 그래서 다음에 또 놀러 오자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 좀 멀기도 해서 다음에 가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한 번이라도 더 갔으면 또 술 한 잔도 했을 거고
혹시나 또 어떤 이유로 힘들어 했었는지 또 털어놓을 수도 있었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이 듭니다. 저는 그 친구가 어쩌다가 그렇게 세상을 갑자기 떠났는지, 세상을 등졌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유가 뭐 본인의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갑작스러운 사고였는지.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저가 이제 40대 언저리니까 우리 나이에 이제 뭐 스스로 선택했던 간에 아니면 갑작스러웠던 사고였던 간에 어쨌든 죽음은 원치 않을 때 찾아오는 손님이죠. 뭐 불청객일 수도 있고 그런 손님이 차라리 나한테 찾아오지 왜 그 녀석을 먼저 데려갔는지 참 좋은 녀석이었습니다. 그리고 괜찮은 친구가 사는 게 낫지 나 같은 개차반을 데려가지고 왜 그런 죽음이 그 친구를 데려가는 좀 원망이 되더라고요. 뭐 오지랖일 수도 있겠죠. 근데 기회가 있다면은 참 이렇게 죽음은 참 어떻게 보면은 불공평하죠. 살아야 될 사람은 죽고 죽어야 될 사람은 사는 게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이제 위즈 칼리파의 이제 See You Again이라는 노래 들으면은 그 친구를 떠올립니다. 이게 사실 원래 배우 폴 워커 그 패스트 앤 퓨리어스에서 이제 불의의 사고를 당한 폴 워커라는 배우를 추모하는 곡인데요. 제가 이제 해외 그때 추노 시절 당시에 한창 유행했던 노래이기도 하고 또 이 노래 그 찰리 푸스를 이제 엄청난 배우 이제 일약 스타로 만든 노래이기도 하지만 이 찰리 푸스의 후렴구를 듣고 있으면은 저도 이제 원래는 포로커를 추모하는 노래겠지만 저는 이 친구를 추모하는 느낌으로 듣곤 하죠. 그래서 진짜 나중에 이 노래 가사처럼 나중에 만나면 내가 들려줄 이야기뿐만 아니라 서로 겪은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고 뭐 아니면 그냥 같이 놀죠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후 세계를 믿지 않지만 천주교 신자긴 한데요. 사후 세계를 굳이 믿지 않는 천주교 신자라는 게 조금 아이러니컬한데 친구를 만날 수 있으면은 좀 사후 세계가 있었으면 합니다. 네, 이상 마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